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연결해서 제 수업의 특징 중에서 좀 제일 도드라지는 특징이 나타나는 그 분자 오비탈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 오비탈을 이제 다뤄보실 텐데요. 이 분자 오비탈은 몰레큘러 오비탈 MO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원자들과 원자들이 서로 공유 결합을 형성해 가지고 그 원자 하나의 오비탈이었던 것이 이제 서로 겹쳐지면서 새로운 오비탈을 형성한 상태. 그래서 공유 결합 안에 들어있는 오비탈들, 그게 바로 이 분자 오비탈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자 상태일 때보다는 에너지가 낮아진다 이렇게 되는데, 이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개념은 앞에서도 그 원자 오비탈에서도 설명했었지만, 전자들은 원자핵 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원자핵의 인력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에너지가 낮아지게 돼 있어요. 위치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원자 하나의 원자핵에만 인력을 받을 때보다 두 원자핵의 인력을 동시에 받게 되니까 에너지가 낮아진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합성하고 반결합성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제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기화학 분자들이나 뭐 구조식이나 뭐 유기화학 반응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다루면서 유기화학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게 이제 그런 개념인데, 대부분이 결합성 오비탈 위주로만 설명을 하고 있지, 현재까지는 반결합성 오비탈을 가지고 뭐 유기 반응을 설명한다든지 하는 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 보편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점차적으로 반응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 반결합성 오비탈의 존재나 이 반결합성 오비탈의 전자 뭐 이동 관계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설명하려는 시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반결합성 오비탈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는가, 이제 그걸 좀 여기서 많이 다룰 거고요. 자, 그래서 결합성 오비탈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합성 오비탈은 말 그대로 분자의 골격, 지금 현재 분자가 어떤 원자와 어떤 원자의 어떤 배치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3차원적인 구조에서는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때 결합성 오비탈 자체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반결합성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반결합성은 이제 전자들이 운동을 하고 있으면서, 그게 기존의 결합이, 반결합성이라는 얘기는 결합이 끊어지는 방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이동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방향,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바로 반결합성 오비탈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결합성 오비탈은 결합을 유지하려는 성질이고요. 반결합성 오비탈은 결합이 끊어지려는 방향이기 때문에, 반응을 볼 때는 어쨌든 결합성이 아니라 반결합성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그 다음 얘기로 보신다면요. 그래서 항상 결합은 결합성과 반결합성 오비탈 사이에서 전자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뭐 뒤에서 오비탈들을 모양을 직접 보시면서 이거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결합 그러면 이제 거기엔 전자쌍이 있고, 반결합 그러면 거기에는 전자가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앞에서 배우신 것처럼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원자들의 전자, 요것들은 파동의 개념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앞에서도 이미 얘기를 했었고요. 이 파동 함수로 나타내는 이유가 워낙에 큰 운동량을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빠른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결국에는 결합성 오비탈과 반결합성 오비탈이 사실상은 이제 구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구분이 안 되는 거의 유사한 영역에 배열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합성 사이에서만 전자가 움직이는 것 자체라고 할지라도 그게 곧 반결합성 사이에서 전자가 운동하고 있는 것과 뭐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문장을 하나 넣어놨고요.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건 일반학 시간에도 이제 종종 등장을 하게 되는 뭐 수소 H2의 뭐 원자 오비탈을 이렇게 왼쪽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또 다른 H 원자의 원자 오비탈, 아토믹 오비탈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각각 따로따로 나타내는데, 이렇게 생긴 원자 상태, 중성 원자 상태의 H 두 개가 서로 가까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다가오면서 H2 기체를 형성할 때, 이때 요 전자 하나랑 여기에 있는 전자 하나가 서로 가까워지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쌍의 전자쌍을 이루게 되면서 두 개의 1s 오비탈과 1s 오비탈이 이렇게 한 덩어리의 오비탈을 형성하게 되면은 요걸 갖다가 H2MO 분자 오비탈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앞쪽에서 요거 배우셨었죠. 시그마 오비탈을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위에 있는 거, 요거는 오히려 전자들과 전자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전자들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전자끼리의 반발력이 증가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반대급부로 발생하게 되는 반결합성 오비탈, 전자끼리 밀쳐내는 힘이 발생하는, 이걸 갖다가 시그마 스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결합성 하나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반결합성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떤 물체에다가 빛을 딱 쪼여주게 되면 밝아지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어두워지는, 그림자가 지는 부분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런 거랑 같은 개념으로 결합성과 반결합성을 같이 함께 생각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것들은 언제나 공존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전자는 여기다 이렇게 채워 넣었지만 실제로 이 전자들이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여기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자 오비탈 뭐 특별히 뭐 복잡할 건 없습니다. 뭐 많지도 않고요. 어차피 분자 오비탈 그러면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유기화학에서 다루는 분자 오비탈은 오직 여기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그마 오비탈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앞에서 배우신 파이 오비탈 두 개뿐이에요. 그래서 시그마하고 시그마 스타, 그 다음에 파이하고 파이 스타,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분자 오비탈 내용 완전히 다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시그마하고 시그마 스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얘기죠. 그래서 시그마 오비탈은 일단 원자핵에서 가장 평균 거리가 가까운 전자들이 존재하는 오비탈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네요. 그러니까 뭐 앞에서 뭐 혼성 오비탈 얘기하면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원자 하나가 다른 원자와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은 두 원자핵 사이에 전자들이 가장 밀집되어서 쏠려 있는 공간, 그 공간을 이제 여기서 시그마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자핵과 원자핵의 인력을 가장 강하게 받다 보니까 전자들이 가장 원자핵에서 평균 거리가 가까운 그 공간 안에서 왕복 운동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원자핵에서 가장 가까움으로 그 원자핵의 인력이 가장 크게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강한 결합을 형성한다. 왜? 전자들이 인력을 크게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 반대로 얘기하면은 원자핵도 전자들의 인력을 강하게 받는다는 얘기가 돼서 두 원자와 원자가 이 전자쌍에 의해서 멀어지지 못하고 아주 강하게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 딱 붙잡혀 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강한 결합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원자핵을 타원 궤도로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원자 오비탈은 일반적으로 원점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적인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그러니까 뭐 원형 궤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분자 오비탈의 경우는 두 원자핵, 한마디로 두 개의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타원 궤도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오비탈은 전자 밀도가 가장 높은 분자 오비탈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스타가 나오는데 시그마 스타 오비탈은 뭐 반대겠죠. 시그마하고 반대예요. 그래서 시그마 오비탈에 있는 전자들이 운동하는 범위 내에 있어요. 물론 약간 벗어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거의 같은 범위 내에 있는데, 어쨌든 그 범위 내에서 각 원자핵의 반대 방향 쪽이 주로 시그마 스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원자핵하고 또 다른 원자핵이 두 개가 있을 때 두 원자핵 사이에 전자들이 밀집돼 버리면 전자끼리는 거리가 최단 거리가 돼 버리니까 반발력이 제일 세질 때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서로 너무 가까워져서 튕겨내 버리면 반대쪽으로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 원자핵의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두 원자핵 사이의 인력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반결합성이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결합성은 뭐 반할 반자, 반대라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결합을 반대하는, 결합의 반대의 성질을 가지는, 그러니까 반결합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력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결합이 끊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합이 끊어지는 방향을 찾고 싶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는, 화학 반응은 결국에 그겁니다. 기존에 있던 결합이
끊어져야지만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는 이 과정이 결국에는 전부 화학 반응인데, 화학 반응은 결국에는 결합이 끊어진다는 얘기고, 결합이 끊어진다는 얘기는 두 원자핵 사이의 인력을 동시에 받고 있던 전자쌍이 한 원자핵의 인력을 아예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원자핵의 인력을 받아서 그 둘 사이에서 새로운 운동을 하는 이런 스타일을 갖다가 이제 우리는 화학 반응이라고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반응을 본다든지 이 결합이 어디에서 어디로 어떻게 끊어져서 어디로 이동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결합성을 봐가지고는 좀 쉽지 않고요. 반결합성을 보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겠냐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극성 공유 결합의 경우에는, 극성 공유 결합 앞에서 다뤘었죠. 한마디로 한 원자하고 또 다른 원자가 공유 결합을 형성했을 때 두 원자핵의 인력이 달라서, 전자쌍들에 대한 인력이 서로 힘의 세기가 달라서 특정 방향으로 전자들이 치우쳐 있는 공유 결합이 형성되는 경우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했었는데, 이 극성 공유 결합의 경우 기존 결합이 어떤 방향에서 어떤 방향으로 끊어지기가 쉬운지, 확률이 어떤 쪽이 더 높은지, 그걸 원리를 설명하는 방식이 바로 요 시그마 스타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요 모양들을 보시게 되면요,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 뭐 이거는 일단 앞에서 보셨던 그 수소 분자를 형성하는 과정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1s 오비탈하고 1s 오비탈, 이거 수소 원자들이 원래 전자 하나밖에 안 갖고 있으니까 그 오비탈이 1s겠죠. 그래서 요 1s 오비탈과 1s가 서로 가까워지면서 겹침이 일어나 버리면 이렇게 하나의 한 덩어리가 되게 되는데, 이때 이 원점하고 이 왼쪽의 원점하고 오른쪽의 원점, 두 원점을 동시에 인력을 받고 있는 전자쌍들이 생기니까 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이 집합, 그래서 이런 타원 궤도로 시그마 오비탈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로 인해서 전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전자끼리는 어찌됐든 간에 요 두 지점 사이에 이렇게 뭉쳐 있게 되면요, 여기 플러스 요것도 좀 이렇게 표시하지 마시고 좀 다르게 표현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마디로 여기에 원자핵,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요 원자핵하고 요 원자핵하고 따로따로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 자리에 원자핵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 자리에 원자핵이 이렇게 하나 있는, 그래서 요 사이에 전자쌍이 왕복운동을 하는 것으로 보시는 게 좋은데, 요 사이에 전자쌍이 껴있게 되면은 어찌됐든 간에 요 전자끼리는 반발력이 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들이 튕겨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전자끼리의 인력이 없고 전자끼리 반발력만 존재하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원자핵을 기준으로 해서 정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이게 바로 시그마 스타 오비탈이다. 그래서 노드가 하나 생겼다, 마디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앞쪽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파동의 경우에는 정상파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에너지가 낮아질수록 마디가 줄어들고요,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마디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그마 오비탈과 시그마 스타가 각각 만들어지지만 그 중에서 시그마는 마디가 없는 오비탈이 생기고 시그마 스타는 마디가 하나 있는 오비탈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시그마 상태일 때가 더 위치 에너지가 작은 상태의 오비탈이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스타가 되면 에너지가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갖다 이제 이거는 수소기체만을 표시했는데, 뭐 하다못해 앞에서 보셨던 뭐 이런 HCl 같은 것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합선을 이렇게 딱 그리게 되는데요, 이 결합선이 바로 시그마예요, 시그마. 그러면 실제로 전자들이 운동하는 영역은 H 원자와 Cl 원자를 모두 둘러싸고 있는 이런 영역에서 전자들이 운동을 하고 있겠구나 하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H보다는 어쨌든 Cl 쪽이 전기분 호도가 훨씬 세죠. 그래서 공유한 전자쌍에 대한 인력이 Cl이 훨씬 더 강하니까 H하고 Cl의 공유한 전자쌍은 Cl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자쌍들이 존재하는 공간을 확률적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H 쪽에는 전자가 별로 거의 발견되지 않고 Cl 쪽에 전자가 거의 대부분 몰려있는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 H 원자핵이 있는 요 왼쪽 파트의 원자핵 주변은 전자들이
이 원자핵의 핵전하를 가로막을 수 있는, 차단시킬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니까 이 H는 외부로부터 전자를 잡아당기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에 비해서 Cl 같은 경우는 전자를 몽창 끌어가 버렸기 때문에 요 Cl 원자핵 주변에는 전자 밀도가 매우 높아졌고 전자들이 이 핵전하를 다 가로막고 있게 돼서 여기서는 뭐 전자가 이렇게 외부로 튕겨 나가려는 이런 성향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뭐 반응을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여기다가 한 가지만 추가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좀 전에 배웠었던 시그마 스타 오비탈을 넣어보시면요. 이 H 쪽의 시그마 스타 오비탈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CL 쪽의 시그마 스타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CL 쪽의 시그마 스타는 전자들이 채워져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 반면에 이 H 쪽의 시그마 스타는 전자가 비워져 있을 확률이 매우 높죠. 근데 이것도 오비탈이고 이것도 오비탈이라고 한다면은 외부에서 전자쌍이 하나 있을 때 이 전자쌍이 이 방향으로 들어오지 절대로 채워져 있기 쉬운 이 방향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을 모두 판단해낼 수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닙니다. 그냥 시그마 결합이 하나 생기면 시그마 스타가 생기는데 시그마 전자들이 몰려있는 공간에 양쪽으로 반대 방향은 시그마 스타구나. 그래서 어느 쪽 시그마 스타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더 높고 낮은지를 확인하시면은 반응이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바로 유추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을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요 시그마하고 시그마 스타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 파이하고 파이 스타 오비탈을 또 살펴보실 텐데요. 파이 오비탈은 뭐 앞에서 배우신 대로예요. 그래서 혼성화되지 않은 두 개의 p 오비탈이 평행하게 겹침이 일어나면서 느슨하게 아주 약한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 그걸 갖다가 이제 파이라고 했었고요. 언제나 파이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시그마 결합이 먼저 하나가 딱 만들어지게 되면 혼성화되지 않은 p 오비탈이 수직하게 있다가 옆에 수직한 p 오비탈하고 위아래쪽으로 이렇게 위아래쪽으로 둘러싸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원자핵으로부터 평균 거리는 뭐 다들 뭐 그냥 바로 예측이 가능하죠. 시그마가 일단 두 원자핵 사이에 정중앙에 있으니까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시그마 전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파이 전자는 그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게 되니까 양쪽 원자핵들로부터의 평균 거리는 시그마보다 월등하게 멀어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원자핵들의 이 평균 거리가 일단 멀다는 얘기는 원자핵들의 인력이 매우 약하게 영향을 줄 것이다. 시그마보다,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으로 시그마하고 파이만 비교할 때 시그마보다 원자핵들의 인력이 매우 약하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약한 결합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파이는 전자밀도는 낮은 편입니다. 전자밀도는 낮은데 전자밀도가 낮다는 얘기 하나만으로 모든 걸 끝내서는 안 되고요. 이 시그마에 비해서 전자밀도가 낮은 거고 그 대신에 이 전자들은 원자핵의 인력을 약하게 받아요. 그래서 전자밀도는 낮지만 주로 전자를 빼앗아 갈 때는 전자밀도가 높은 시그마에서 안 뺏어가고 파이에서 뺏어간단 말이에요. 왜? 인력을 약하게 받는 느슨한 전자들을 좀 더 뜯어내기가 훨씬 쉬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자밀도는 낮은데 왜 파이가 먼저 반응하고 전자밀도는 높은데 왜 시그마가 나중에 반응하느냐? 이건 다 이 두 원자핵에서 전자쌍까지의 평균 거리,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원자핵의 인력 차이 때문이다. 이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아무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파이 스타 오비탈, 이게 또 나오는데 뭐 파이하고 반대의 개념이겠죠. 시그마 스타 오비탈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파이 오비탈에 있는 전자들이 운동하는 범위 내에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각 원자핵의 반대 방향이다. 모양은 정확하게는 뒤에 그림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두 원자핵의 사이에 인력이 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시그마 스타도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느슨하게라도 두 원자핵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던 전자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가 지들끼리 갑자기 가까워져서 옆으로 이렇게 튕겨 나가 버리거나 이 옆으로 이렇게 튕겨 나가 버리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인력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결합이 끊어지는 방향.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그마 결합이 끊어지는 방향은 시그마 스타 오비탈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파이 결합이 끊어지는 방향은
파이 스타 오비탈 쪽을 생각하시면은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전자들이 끊어지고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전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파이 결합도 역시 극성 공유 결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극성 공유 결합이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끊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이런 요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보이죠. 이게 실제로는 여기에 CH3라고 하는 탄소들이 이렇게 수소와 함께 결합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탄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C하고 O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CO 사이에는 시그마도 있지만 파이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앞에서 이 비슷한 구조를 봤었어요. VSEPR에서. C하고 O 사이에 시그마가 있고요. 그 위쪽하고 아래쪽으로 파이 결합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이걸 파이 결합 위아래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파이 결합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걸 배웠으니까 여기에다가 양쪽 파이 결합의 귀퉁이에 이렇게 파이 스타 오비탈을 같이 그려 넣어보자 그런 얘기예요. 파이 스타를. 그러면 이제 전자들이 여기서 공유가 돼서 왔다 갔다 위아래로 빙빙빙빙 돌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전자들끼리 반발에 의해서 어딘가로 튕겨 나간다라고 봤을 때 이 탄소는 원자 핵 속에 핵 전하가 6개가 있고요. 플러스 6이겠죠.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니까 플러스 8이에요. 그러면은 거리는 비슷한데 여기는 플러스 6으로 잡아당기고 여기는 플러스 8로 잡아당겨요. 그렇게 되면은 이 전자들은 음전하를 가졌으니까 대부분 여기 탄소가 있는 쪽의 파이스타보다는 산소가 있는 쪽의 파이스타 쪽으로 치우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전자 밀도를 살펴보게 되면은 앞에서 시그마 결합에서 보셨던 것처럼 전자들은 실제로는 여기서 이렇게 쏠려 있을 것이다. 위쪽도 그렇고요. 아래쪽도 이렇게 쏠려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산소 쪽의 파이스타에는 전자들이 파이 전자가 전이 될 확률이 높고요. 이 탄소 쪽의 파이스타, 양쪽의 파이스타는 어쨌든 전자들이 요 탄소 쪽의 파이스타로는 전이 될 확률이 매우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자를 여기서는 색깔을 좀 바꿔서 잘 보이게 해놓고요. 잉크색을 다시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산소 쪽의 파이스타에서는 주로 전자를 이렇게 외부로 주려고 하는 성향을 띠게 될 거고요. 탄소 쪽의 파이스타에서는 어쨌든 외부로부터 전자를 받으려는 성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일단 전기음성도는 약한데도 전자를 막 받아들이려고 하고요. 전기음성도 높을 때 전자를 주려고 해요. 이런 성향을 파악할 때 시그마 스타, 파이 스타를 생각할 수 있으면 아주 손쉽게 이런 것들을 모조리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서 한 가지가 또 밑에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시그마에서 시그마 스타로 전자가 전이 되는 것, 전자가 이렇게 확 움직여 버리는 것보다는 파이에서 파이 스타로 전이가 훨씬 쉽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도 아실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그마는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에 거리가 가장 가까운 점에 있는 오비탈이 시그마였어요. 그럼 이 전자가 이 반대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확률, 인력이 제일 센데 넘어가기 어렵겠죠. 여기가 이제 이 반대쪽이 시그마 스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파이는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훨씬 멀어졌다라고 얘기했고요. 요 사이에 있던 전자가 이쪽 파이스타로 이렇게 넘어가거나 이렇게 넘어가는 확률은 요 인력을 받고 있는 힘의 세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월등하게 반결합성으로 넘어가기가 쉽다. 한마디로 끊어지기 쉽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한 결합보다는 약한 결합이 끊어지기 쉬운데 그걸 결국엔 우리는 그냥 끊어지기 쉽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합성에 있던 전자가 반결합성으로 전이가 되는 상태다라고 보자는 얘기죠. 아이고 여기다 지워버렸네. 여기다 그림을 그려버렸네요. 약간 지워놓고 할게요. 이거를 제가 지워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는 게 좀 더 좋으니까 그림이 예쁘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좀 전에 시그마하고 시그마 스타 사이의 관계를 보신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밑에 여기에 2p 오비탈이
하나 있었고요. 여기도 2p 오비탈이 하나 있었다라고 봅시다. 근데 그 두 개의 p 오비탈이 위아래로 이렇게 혼성화되지 않고 따로따로 있었는데 가운데 시그마가 이렇게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면서 시그마가 하나 생성돼 버리니까 이 혼성화되지 않은 이 p 오비탈들은 이렇게 위쪽하고 아래쪽으로 빙 둘러싸고 있는 이런 모양의 파이 오비탈을 형성했다라고 보는 게 이 파이고요. 그리고 이걸 위 그림하고 아래 그림, 요 위에 있는 요 그림 엔타이 본딩이라고 써 있는데요. 요 그림하고 요거를 합쳐서 보시는 게 좋아요. 합쳐서 보시면은 이 영역 안에 이렇게 오비탈이 새롭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파이 스타 오비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바로 이 파이 스타 오비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이겠죠. 아무튼 앞으로 수업 시간에 이 시그마 스타나 파이 스타 오비탈의 개념은 메커니즘 파트에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까먹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이대로 적용을 시켜보세요. 전자가 이동한다는 얘기는 결국 어떻게 이동한다? 결합성에서 반결합성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화학 반응이란다는 게 뭐라고요? 기존의 전자쌍들이 어떤 결합성에서 어떤 반결합성으로 넘어가게 되는지 이걸 찾아내는 게 바로 관건이라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이제 분자 오비탈 이야기를 마무리 지은 겁니다.